현재 민주당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홍준표 후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의 대역전극을 이루어냈다는 것인데요. 지난 1년 전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20년 4월 이낙연 후보는 4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도 11월 19.8%, 동시간대 홍준표 후보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월 15일 민주당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모든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를 앞서고 있고, 9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지지율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예상했듯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를 신뢰 수준 이상으로 확실하게 앞섰습니다. 이 두 후보의 지지율 대역전극의 비밀은 경선 라이벌인 타 후보들과는 다르게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은 이 두 후보가 집중하고 있는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의 경선, 그리고 대선의 진행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재미있고 전문적으로 이번 선거를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걸 바로 이성과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싶지만 당장 5년 전만 해도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의 정반대인 감정과 감성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평소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탄핵은 수백만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핵 시위, 촛불 시위를 이어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 우리들의 대부분은 좋은 의미로 민주주의봉에 찬 상태였던 거죠.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멋있는 게 있겠어요. 여튼 이런 뒷배경 때문에 지난 대선의 키워드는 감정과 감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든든한 대통령과 이전 대선부터 미뤄왔던 사람이 먼저다부터 대선 주자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유승민 후보의 감동적인 연설 등등이 있죠. 그런데 이번 대선은 그런 게 먹히긴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깔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가 세계적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국민들은 든든하고 친근한 대통령이 아닌 당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대통령을 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만으로, 감성만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후보와 같은 젊은 정치인이 논리와 합리성을 앞세워서 당대표를 하게 되고, 이 두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역전극에 성공한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이 이성과 논리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대선 후보자로서 이 포인트를 국민들에게 가장 보여주기 쉬운 방법은 바로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본인의 정책이 곧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기본소득,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만 이번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금 25만 원까지 기본소득의 형태로 제공한 것을 보면 해당 액션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실제로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기본소득을 밀고 나가겠다는 이 지사의 액션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만큼 확실한 트레이드마크급 정책은 없지만 타 후보들에 비해서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매우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작해 경북 초고층 재개발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 쪽에서는 정시 100% 반영, 그리고 사시부활 등이 되겠죠. 모병제, 국회의원 200석 등 기타 간단하고 확실한 정책들도 여러 언급한 모습입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 후보의 핵심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생각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자세히 알아보면 두 후보도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그 공약을 자신의 메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죠. 이 둘이 과거 1년 전 대선 출마 선언 초반만 해도 높았던 지지율을 뺏긴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똑바로 못 내놓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들 하죠. 그리고 그 사이다 발언이 홍 후보의 막말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병제, 강성노조를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탄압 등 확실한 워딩과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이성과 논리임을 짚어보았는데요. 이재명과 홍준표 후보의 핵심 전략과 그들의 지지율이 오르는 그들의 비밀,
제 생각에 공감이 가주신다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당 근황에 대한 제 생각 정리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죠. 각오를 다지는 것은 좋은데 이 정책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간과한다면 결국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재명 후보로 옮겨갈 것입니다. 동정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려나 하는 기대는 차피 감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2달 이상 경선으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런 감정은 한순간 한대이기 때문이죠. 과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행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할 것 없이 경선 후보자들이 추려지면서 후보자들 사이에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핵심 키워드에 초점을 두어서 앞으로의 후보자들 발언이나 토론에서의 행태 등을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정책들과 관련된 각 후보의 발언들이 그들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도 이번 대선을 보는 하나의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은 만큼 이 지사의 대응 그리고 타 후보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이 지사의 표심에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기대되네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에 상관없이 정치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퀄리티의 영상인데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영상 내용 하나만 보고 정말 끝까지 봐주신 걸 건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피드백과 소통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